지금 이 순간 전기차 한 대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전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군이 중국산 전기차 수백 대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단순한 품질 문제도 아니고 환경 규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보안입니다. 이 전기차들은 달리는 컴퓨터였습니다. 각종 센서와 카메라, 마이크, 통신 모듈, 위치 추적 장치가 탑재되어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송신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 차량들이 군의 기지 동선, 장성의 일과 패턴, 군사시설 접근 경로, 그리고 병참기지 이동 정보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모조리 회수.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 중국과 서방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술 냉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미사일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휴대전화, CCTV, 드론, 위성, 서버, AI 클라우드 속에서도 조용히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실제 대응, 중국의 반박, 미국과 유럽의 구조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 IDF은 왜 중국 전기차를 회수했는가? 이스라엘이 중국산 전기차를 회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차가 국가안보 위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초 이스라엘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군 장교들에게 지급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전면적인 보안 평가를 시행합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중국산 차량은 군 기지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고 기지 인근 접근 자체가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그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카메라, 마이크, 레이더, GPS, 통신 모듈이 통합 탑재되어 있었고 문제는 이 데이터들이 해외 서버와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중국이 실제로 군 정보를 훔쳤다라는 직접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보 논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증거가 발견되기 전에 막는 것이 안보다.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영상 파일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건 패턴 정보입니다. 장교들이 언제 어디로 얼마나 자주 이동하는지, 어느 기지에 몇 시에 도착하는지, 주말에 어디서 머무는지, 가족의 이동 경로가 어떠한지, 이러한 움직임의 빅데이터는 하나의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정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의 수가 아니라 적이 알고 있는 정보의 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중국산 CCTV, 무인기, 통신 장비가 국외 서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전례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 EV 사태는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일부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봉인하거나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차량 자체를 군 조직에서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깊은 결정을 보여줍니다. 편의성보다 안보가 우선이다. 가격보다 배후 구조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판단은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이제 민수기술이 아니라 전략 군사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중국의 반응 정치적 음모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근거 없는 프레임 조작이다. 정치적 공격이다.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중국 외교부와 주이스라엘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차는 이스라엘법을 준수하며 해외 서버에 불법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다. 중국 기업들은 유럽 중동에 현지 서버를 두고 있으며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군의 조치는 기술이 아닌 국적을 문제 삼는 비과학적 정치극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이 사건을 단순한 군 리콜이 아닌 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합니다. 그 배경에는 화웨이 오지, DJI 드론, 하이크비전 CCTV, 그리고 틱톡 제재까지 연결된 서방의 통제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기술이 위험한 게 아니라 중국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조작되고 있다. 중국은 기술 영역이 이제 산업 경쟁이 아니라 외교 무기의 영역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방과의 갈등은 기술을 넘어 법 체계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중국 국가정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핵심 조항은 이겁니다. 모든 중국 기업과 개인은 국가가 요청할 경우 정보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서방 보안기관은 중국 기술에 대해 구조적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중국 대사의 해명보다 자국 군 보안 시스템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바로 전량 회수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결정은 단지 중동 지역의 특수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 퍼질 시그널입니다. 이제 각국 군대, 정부기관, 그리고 공공 인프라는 중국산 장치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버스가 원격 조작 논란에 휘말렸고, 미국은 이미 중국 스마트카를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수입 금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커넥티드 카를 향해 사실상의 금지 조치를 개시했습니다. 2027년 이후 중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탑재한 차량은 미국 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EV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데이터 현지화 의무와 보안 검증 제도를 함께 논의 중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전기차는 상품이 아닙니다. 전기차는 국가 간 기술 영향력 전쟁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통신과 정보의 전장이 되었듯이 전기차는 이제 이동형 정보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절대로 단기 싸움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중국 차량의 군과 공공 영역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중국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줍니다. 중국은 EV 수출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 모델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산업이 안보 이슈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 감소가 아닙니다. 중국 성장 모델의 심장부가 직접 타격받는 것입니다. 미국은 가장 빠르고 가장 강경합니다. 이미 오지, 드론, CCTV, 반도체에 이어 이번에는 EV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중국 기술은 통제할 수 없다. 중국 기업이 만든 시스템이 미국인의 일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이는 잠재적 사이버 전 가능성으로 간주됩니다. 이유는 미국보다 느리지만 체계적입니다. 강제 금지가 아니라 기준 강화 통과 실패 시장 퇴출 방식입니다. 즉, 규제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캐나다 역시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 장비에 이어 중국산 EV를 프라이버시 리스크로 분류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중국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시스템을 보는 것입니다. 법 구조, 통제 시스템, 데이터 흐름과 국가 개입 구조까지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의 결과는 점점 하나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중국형 기술은 민주주의형 데이터 모델과 맞지 않는다. 한국은 지금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은 최대 수출 파트너,
미국은 최대 안보 동맹, 유럽은 전략 시장. 잘못 움직이면 어느 한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차단보다 전략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첫째, 군과 핵심 시설에서는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군, 항만, 에너지 시설, 데이터 센터, 통신 인프라. 이 영역에서는 국산, 중국산, 미국산을 가리지 말고 정밀 보안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적이 아니라 통과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주권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국 내에서 수집된 차량 데이터는 한국 서버에 저장, 정부 승인 없는 해외 이전 금지. 이 원칙은 기술 주권의 핵심입니다. 셋째, 기회도 있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는 만큼 한국은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차량 보안, 데이터 관리 체계, OS. 한국 EV는 이제 단순 품질 경쟁이 아니라 안보가 보장된 차량이라는 브랜드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한국은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국 전기차 회수는 단순한 리콜이 아닙니다. 미래 전장의 예고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누가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기술사회가 만든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제 국가의 경쟁력은 GDP가 아니라 보안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싸움을 구경하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기술의 편이 될 것인가, 민주주의와 데이터 주권의 편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판단 하나, 여러분의 투자 하나가 이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